아침 회의가 시작되기 전 요양원은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사무실 한쪽에 서서 전날 접어두었던 명단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종이는 오래돼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고 손에 쥐는 순간 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름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그는 그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 풍경이었지만 주인공의 눈에는 모두 조금씩 달라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전날 밤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그 침묵이 곧 깨질 차례라는 사실만이 주인공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자리에 앉지 않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기록을 하나 확인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향했습니다. 놀람도 반발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온 말이라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인공은 명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불리지 않았던 이름이 있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는 않았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이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사실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왔지만 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을 꺼내는 선언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지만 이번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해질 준비를 하는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6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름이 불려진 이후의 변화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한동안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말이 끝난 뒤에도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음에도 그 존재는 이미 회의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음악 프로그램이 빠진 이유를 묻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말은 변명도 고백도 아닌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그 질문들에 늘 같은 대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정 조정이라는 말로 잠시 쉬어간다는 말로 넘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 이유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직원도 말을 이었습니다. 밤 근무 때마다 같은 병실에서 같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는 노인들이 음악 얘기를 꺼내지 않으려 해도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피아노 쪽을 바라보며 잠을 설쳤고 누군가는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한자리에서 이어지자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장면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한 선택은 개인의 판단이었지만 그 결과는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 역시 그 사실을 이제는 부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이제는 각자 알고 있던 걸 하나로 모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지시가 아니라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회의실 안에서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메모를 꺼내는 사람들, 그리고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는 시선들. 회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고,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주인공은 그 작은 행동이 이 자리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던 시간에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남겨야 한다는 공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기억하고 있던 장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마지막 연습날의 분위기를 말했고, 누군가는 그날 밤의 병실 반응을 떠올렸습니다. 이야기들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지점에서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연습이 끝난 뒤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 누군가의 이름이 조용히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은 각자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이후 누군가 연락을 시도한 적은 없었나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한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은 있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시도했다는 사실은 위로가 될 수 있었지만 멈췄다는 사실은 또 다른 선택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그 선택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왜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을 테니까요. 주인공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가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이 자리가 처벌의 자리가 아니라는 확신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안의 메모장 위에는 짧은 문장들이 하나둘 적혀 나가고 있었습니다. 조각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실 한쪽 벽에 걸린 시계가 정각을 알렸지만 아무도 시간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메모장에 적힌 내용들을 한 줄씩 훑어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기억들이었지만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비슷했습니다. 연습이 끝난 뒤 모두가 자리를 정리하고 떠난 시간. 그리고 그 뒤에 남은 단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불은 내가 껐어요. 그 말은 갑작스러웠지만 중요했습니다. 그는 연습이 끝난 뒤 마지막으로 복도를 확인했고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봤다고 했습니다. 말을 걸까 고민했지만 곧 돌아갈 거라 생각해 그냥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연습은 무사히 끝났지만 박수도 웃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멈춰버린 순간의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은 모두의 기억 속에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남아 있었지만 공통된 감정은 하나였습니다. 끝났다는 느낌이 아니라 끊겼다는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들으며 사진 속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연습이 끝난 날. 그 문장은 결과를 적은 게 아니라
이미 끝나버린 마음을 기록한 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마지막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다시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는 확인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책임을 흐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바로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장면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소란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혼자 남았고 아무도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까지 이 요양원의 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회의실에 정막이 내려앉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솔직한 말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들을 천천히 모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사건이 아니라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회의실 안 공기를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멈췄고 누군가는 손을 깍지 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문제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가장 오래 남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한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말 한마디만 했어도 달라졌을까요? 그 질문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은 위로이기도 했고 책임을 과도하게 짊어지지 말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은 채로 남긴 감정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그 말에 몇몇 직원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던 장면들, 같은 병실에서 같은 반응이 이어지던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았던 감정이 기억이라는 형태로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과거를 정리하는 단계를 넘어 지금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요양원은 다시 일상의 흐름으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고 복도에는 낮의 소음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소리들 사이에서 이전과는 다른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던 것들이 말해졌고 덮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였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저녁 무렵 다시 야간 근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선택한 시간이었습니다. 낮에 꺼낸 이야기들이 밤에는 어떤 얼굴로 돌아오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조명이 하나둘 켜지자 요양원은 다시 익숙한 밤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는 미세한 변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순찰하던 중 주인공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피아노가 있는 복도 끝이었습니다. 여전히 덮개는 닫혀 있었고 전원도 꺼져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저 지나쳤을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이곳에 남아있는 감정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병실 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그를 보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용하네. 그 말에는 불안보다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세하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이 작은 변화로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말해진 감정이 밤의 공기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병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은 여전히 깊어가고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의 밤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병실을 한 바퀴 더 돌며 밤의 흐름을 살폈습니다. 이전 같으면 이 시간대에 여러 호출이 이어졌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호출벨도 불안한 신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평온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한 차이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누군가를 붙잡지 않고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피아노가 있는 복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도 그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방향을 바라보던 모습이 떠올랐지만 오늘은 그런 기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그 사실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낮에 꺼내놓은 이야기들이 밤의 반응을 바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호 기록을 확인하던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네요. 그 말에는 놀람보다는 조심스러운 확인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더 말을 잇지 않았지만 서로 같은 장면을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병실에서 노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공은 긴장하며 다가갔지만 노인의 말은 뜻밖에도 단순했습니다. 이제 됐지. 그 말에는 기다림이 끝났다는 듯한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순간 이 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감정이 조금은 내려놓아졌다는 신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름을 부른 이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도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해결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변화를 놓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요양원의 공기는 조금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그 이름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라는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인공은 사무실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밤 근무 기록을 정리해야 했지만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이전과 분명히 달랐고 그 변화의 이유를 정확히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문서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명단이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그 이름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부르지 않았고 기록에서도 사라졌던 이름. 주인공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소리내지 않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숨기고 있을 때보다 마주했을 때 오히려 덜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인공의 손에 들린 종이를 보고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이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죠. 그 말은 허락을 구하는 질문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하는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요. 그 짧은 대답에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과거를 끌어내는 일이 아니라 남겨진 시간을 정리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조용한 새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기록지 맨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이름이 다시 불렸음. 그 문장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